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 잔액이 급등하면서 개인 고객들의 돈도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를 제공하는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어둔 분이 많을 텐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준다더라 하는 막연한 정보만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현 시점에서 왜 새마을금고 예금이 위태로운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장식하는 내용은 미국 은행들의 파산 소식입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현금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투자 손실 및 고객들의 뱅크런이 한 번에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은행이 망한 사건입니다.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유럽에서 은행이 폐업하는데 과연 한국은 안전할까요?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그 1순위 위험 대상이 새마을금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미국의 은행처럼 갑작스럽게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고에 돈을 넣어뒀던 수많은 개인 고객들은 통장에서 현금 인출이 중지됩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통해 1인당 5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돈을 돌려받는데 최소 2개월 이상 걸립니다. 만약 5천만 원 이상 예금했다면 초과금은 전액 날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왜 새마을금고가 금융위기에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을까요?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상승기에 예적금 특판 상품을 엄청나게 판매한 바 있습니다. 지점별로 연 8에서 9% 금리 상품을 팔고 일부 지점에선 연 10% 특판을 진행했습니다. 금융사가 개인 돈을 예적금으로 받으면 더 높은 이자의 대출로 이익을 봐야 합니다. 대출로 수익을 내야 개인 고객들에게 예적금 이자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새마을금고가 집중적으로 대출을 내어준 곳이 건설사입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면 단계마다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새마을금고가 높은 금리로 돈을 대준 것입니다. 이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든 작년 말에는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PF 대출을 줄였는데 새마을금고는 끝까지 대출을 늘렸습니다. 당시에는 대포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크나큰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가 건설사 및 부동산 업자에게 대출해준 돈이 5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시중은행을 제외한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사가 건설부동산업에 대출한 전체 잔액이 123조 6천억 원인데 새마을금고에서만 56조가 나갔습니다. 전체 비은행권 부동산 대출의 44%나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전부터 부동산 PF 대출을 잘 내주기로 유명한 금융사였습니다. 공격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큰 수익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대출 증가세는 너무 가파릅니다. 2019년만 해도 관련 대출이 27조 원 규모였는데 2021년 46조로 증가했고 2022년 56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타 금융사와 비교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더 큰 문제는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체율은 돈 빌린 사람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할 때 올라갑니다. 올해 1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9.23%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31%에 불과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전체 대출액 중 10분의 1 정도가 원리금 상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연체 잔액으로 보면 2019년 7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말 4조 3천억 원으로 늘었고 올 초 기준으로는 5조 2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한 달에 연체액이 9천억 원씩 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부동산 경기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린 건설사 자금 상황이 악화하고 대출 연체율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한 자릿수 연체율이지만 이 비율이 20%, 30%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 기간도 한 달이 아닌 3개월 1년으로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건설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새마을금고가 버틸 수 있을까요? 새마을금고의 PF 대출 사업장은 지방에 많은데 지방에는 또 중소건설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중소건설사는 버티기 힘들고 그 리스크가 새마을금고에 그대로 전이되는 구조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망하면 돈을 맡겼던 고객들은 어떻게 될까요?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과 다르게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지점 해산 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만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 돈을 돌려주죠. 일반 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데 그 역할을 중앙회가 하는 셈입니다. 5천만 원 이하만 예금했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하면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거쳐 채권과 채무관계를 확정합니다.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긴급생활자금 개념으로 신속하게 지급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셈입니다. 당초 약속했던 이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인당 5천만 원 한도에는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됩니다. 원금을 5천만 원 넣어뒀다면 지점 파산 시 이자를 못 받는 거죠. 보호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이자는 중앙회에서 정한 이율과 원래 약속한 금리 중 낮은 것을 적용합니다. 조합이 망한 상황에서 중앙회 이율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금리 1에서 2% 더 받겠다고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넣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이미 예적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와 그동안 쌓인 이자 등을 고려해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